아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사우나가 필요한데 이게 사우나 끝나고 나서는 야 그 이 다다미방 같은 데서 같이 골프를 쳤으니까 야 다다미에서 우리가 스시도 먹고 말이야. 다다미가 있어야 이게 술 맛이 나거든. 장기 집권을 이때부터 이미 꿈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이 다다미빵 히노키탕 쓰고 싶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저를 이미 이때부터 계엄을 꿈꿨었나? 기자들을 만나서 밥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슨 첩보 활동을 해요. 황당하게. 감사위원이 무슨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니잖아요. 무슨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네. 감사원장이 유병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감사원장보다 2배 해당되는 특활비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유병호나 최재해나 동일합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구다? 당시 여당이었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 이제 법사위는 감사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병호, 타이거 또 길길이 미쳐 날뛰더군요. 이자도 그렇고 이제 쭉쭉쭉쭉 볼 사람들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궁금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도 참 궁금하지요. 어제 유병호 나와서 얘기하는 것 관련된 거 한번 보시죠. 아니 그럼 감사원의 하수도 타신 것도 제 탓이고 전부 탓입니까? 이제 좀 몇 년 지나고 그랬으면은 미래로 달리고 그만 좀 하십시오. 도대체 법의 기준이 뭡니까? 아니 어떤 거는 쭉도 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 표정 좀 보세요. 막 입으로 막 거의 쌍욕할 기세 아닙니까?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 피감기관에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위원이잖아요. 감사원의 감사위원은 신분이잖아요, 지금. 또 저러죠? 지가 한 짓이 있는데 미래로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로 가죠? 김영남 의원님 오시죠. 예. 유병호 하는 거 보셨죠? 예. 저 어쩌자는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국힘 쪽에서도 유병호는 좀 너무 심하다. 부담스럽다. 저렇게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생각하고 고위공직자들은 언행을 해야 되는데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죠. 지금은 이제 사무총장 끝나고 감사위원을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힘 쪽에서도 일부는 뭐 물론 잘한다 뭐 저렇게 화끈하게 해야 된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야 저건 선 넘었다 하고 있는데 저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도 지금. 저 유병호 이렇게 그 라인이 있었잖아요. 타이거파라고. 그 유병호의 호자가 뭐 호랑이 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되게 타이거파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옛날 윤핵관들 하듯이. 그런 게 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호 원장님 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도 타이거가 몇 명 있습니다만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뭐 타이거? 아니 예를 들면 조폭 조직입니까? 감사원이 예를 들면 삼청동에 존재하고 있는 조폭 조직 이름이 감사원입니까? 원래 타이거파는 안양 타이거파인데. 그러니까 여기다 안양에 타이거파가 있어요. 안양에 타이거파 있죠. 그러면 안양 타이거파하고 유병호가 한번 붙어봐요. 또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가서? 감사원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붙나요? 제가 한판 뜰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렇게 그 국회에 나와서 국민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권력의 충전이 돼가는 과정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다. 근데 이런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승진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특정 정치권 또는 특정 권력자에게 충성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되는,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미래로 가자고. 자기의 그런 미래가 보장되는 세상으로 가는 일들을 저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최재해 감사원장도 이해가 안 돼요.
그 타이거파한테 최재 원장이 좀 어떻게 다구리 당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저희 감사원에 있는 감사위원이라는 자가 오히려 핵심적인 실세로 등장하는 상황 그리고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자기 손에 주물럭주물럭 되는 사태가 지금까지 유지돼 왔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했으니 저 국회에 나와서 저따구식의 말을 함부로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전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버리고 또 권력이 좀 뭔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부실한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통해서 본인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저는 결론적으로 유병호의 꿈은 뭐냐면 타이거파와 함께 정치의 일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예를 들면 국민들의 권한을 행사해서 정치권에 들어가서 또 저따구 정치를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니까 저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요. 답답하긴 합니다만 현행법상으로 좀 저걸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직권남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아니 일단 특활비를 많이 썼잖아요. 네. 감사원장보다 2배 이상 썼다는 건데 증빙 서류를 하나도 제출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돈은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그 활동의 목적상 영수증을 첨부하기가 곤란한 활동에 쓰라고 준 돈인데 그거를 사사로이 썼다는 게 입증만 되면 그거는 횡령이나 뭐 국고손실 뭐 얼마든지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밝혀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유병호 감사위원을 보니까 그냥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거네요. 남자 이진숙.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감사원장이 유병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장 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특활비가 지금 얘기를 해주듯이 아니 감사원장보다 2배 해당되는 특활비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감사원의 실세가 누구인지 타이거인지 다 알 것 같고요. 태도적 측면은 사실은 뭐 유병호나 최재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구다? 이런 발언해가지고 심지어 당시 여당이었던 법사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태도나 내용이나 감사원의 이 정치적 중립성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졌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뻔뻔스러운 태도가 왜 나오는 거겠느냐.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나중에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예. 최재 원장도 지금 그때 당시 국정지원기관이다 감사원은 그래가지고 감사원의 그 과거에 추상갔던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발언을 원장이 스스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재 원장보다 더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자가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 이퀄 유병호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권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감사 제대로 하지 않고 다 봐주기 하고 넘어가 버리고 표적 감사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던 거 아닙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연합뉴스 TV에 보도가 돼서 감사해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원칙도 없고 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무총장이 내 맘대로 하는 그런 감사원이 어느 순간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 어제 국감장에서의 저 태도는 놀랍지도 않아요. 본인의 악행은 다 묻어버리고 그냥 미래로 갑시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특감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제 저런 태도는 국감장에 나온 피감기관의 어떤 그 증인들 중에서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무례하고 뻔뻔한 모습입니다. 어디다 대고 눈 부라리면서 감사원 하수구 터진 것도 제 탓이냐고 달라듭니까? 이자가 저지른 악행은 지금 우리가 녹수님 아니 아직도 저자가 감사원에 있나요? 놀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타이거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타이거파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찐타가 있어요. 찐타. 이거는 진짜 타이거. 유병호하고 완전 이제 선골이죠. 찐눈 같은 게 옛날 그러니까 뭐 찐윤 또 침박, 진박, 뭐 뼈박 찐박. 막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타이거파도 찐타가 있고 그다음에 준타. 타이거에 준한다. 찐타에는 못 미치지만 여기 자타공인 타이거파로 인정이 되고 자타. 이건 자칭 타이거. 타이거파에 못 들었는데 나 타이거야 하면서 유병호 눈에 들려고 노력하는 게
자타. 진짜 거의 찌질한 인간들이. 타이거 호소인 아니에요? 타이거 호소인. 그렇죠. 호소인이죠. 그다음 숨타. 타이거파인데 타이거파로 불리기를 원치 않는 숨은 타이거. 숨타. 언더찐용 같은 거네. 사이 타이거 같은 거. 사이 언더 타이거. 타이거네. 언더 타이거. 나는 제일 재밌는 게 마지막 타이거예요. 타이거는 아닌데 타이어처럼 굴러가면서 요긴하게 쓰이는 타이어. 저거 누가 만든 거? 아, 한겨레 신문이구나. 야. 아니 실제로 안에서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타이어. 이 타이거파들이 혜택이 있어요. 왜 괜히 내가 뭐 자타, 찐타, 준타 되겠어요. 니은 실장은 세 기수를 건너뛰어가지고 1급으로 승진했어요. 타이거파인데. 그 다음에 디귿 국장은 특별조사 1과장에서 특별조사국장으로 승진했고 또 국외 훈련도 막 보내주고 리얼 국장은 미국 국외 훈련 직후에 인사혁신과장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막 주니까 나도 타이거가 될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얘기는 감사원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란 얘기네요. 감사원장은 저 구름하지 뭐 완전히 타이어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를 완전히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지금 감사위원이 인사권을 주무른다는 얘기인데 그럼 감사원장이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감사원장보다 예. 유병호가 특활비를 더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어제 그 내용도 예. 질의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감사원장에 비해서 특활비를 더 쓸 이유가 존재했던가요? 월 평균 140만 원을 지급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잠깐만요. 후임 사무총장은 그럼 규정에 따라서 91만 원만 썼는데 그럼 규정에 따른 것보다 덜 썼다는 얘기거든요. 의원님 그 정의원 의원님 첩보비라고는 제가 기억합니다. 감사위원이 무슨 첩보비를 받습니까? 무슨 첩보 활동을 합니까? 여러 가지 언론 사회 기자분들도 뵙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사 이거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2023년에 스스로 신청했었을 때에는 2022년에 정액제로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기밀 활동이 그전보다 많아졌고 당연히 감사원장이 특활비를 더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금 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죠. 모릅니까? 총장실이 배정하는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수사받아야 될 겁니다. 김기표 의원이 아주 날카롭게 질의를 잘하죠. 근데 감사위원이 뭐 기자들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첩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기자들을 만나서 밥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슨 첩보 활동을 해요. 황당하게. 감사위원이 무슨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니잖아요. 무슨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네. 무슨 첩보 활동은 언간생치 나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둘러댄다는 게 근데 말을 할 때마다 왜 저렇게 무식이 넘쳐나죠. 근데 핑계를 대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핑계를 대야지. 김영남 의원님, 곧 할배님이 이분 곧 할아버지 되시나니 이런 댓글 보내셨어요. 폰으로 시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통화하고 다시 오니 몇 분 뒤로 갔길래 1.5배속으로 들으니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 듣기가 딱 좋으네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1.5배속으로 들으세요. 정말 그 유병호 뭐 이렇게 저는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도 발언하는 것 듣고 놀랐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막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진짜 황당하죠. 아니 그리고 아무리 소위 독종이라도 피감기관의 증인으로 나와서 저렇게 국감장에서는 본인이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목소리도 좀 톤도 좀 낮추고 왜냐면은 그 의원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한테 본인의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태도입니다. 지금 저 사람의 태도는. 그리고 최재 원장은 지금 임기 한 달인가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도 더 남았어요. 훨씬.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보다 실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 하다가 네. 감사위원으로 승진을 시켜줬잖아요. 감사위원은 임기가 있죠. 4년인가. 2년인가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딱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저자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도 밝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감사원에서 최재 있을 때 뭐를 했습니까? 막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한 거 다 무죄가 났죠. 또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가지고 막 문제 삼았죠. 실제로 그 관저 이전과 관련된 거 조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털어버렸잖아요. 어제 그 감사원 국감하는데 윤석열 이자가 또 거기에 다다미방을 또 깔았더라고요. 네. 히노키 뭐 사우나까지 만들고 도대체 이자는 공사 구분도 없고 다다미방 그 녹취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관저 시공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 소개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나서 이후에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냐고 해서 그러면 비서실에서 연락을 하면 누가 소개한 겁니까? 21g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21g 관저에 히노키 땅 넣었습니까? 히노키 땅 넣었습니까? 네,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습니까?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2층에 다다미를 깔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관저 2층에 다다미방이 들었답니다. 아니 근데 박영식의 예. 다다미방은 왜 만들죠? 저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데 다다미방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본 관광 그러니까요. 가면은 대부분 네. 그 전통적인 형식으로 다다미를 깔잖아요. 그 특수한 재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깐다라는 것은 이게 뭐 제가 뭐 이게 다 추측입니다만은 이건 뭐 윤석열 정부가 친일을 넘어서 이제 숭일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니 가치관을 지향하다 보니까 저런 일본식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히노키탕을 넣은 데에 이어서 다다미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놀러 가면 온천 하고 나서 다다미방에서 뭐 사시미 먹고 이런 일본식 문화를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다다미방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건 뭐 추측의 영역이라 가지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히노키가 아마 편백나무를 일본식 발음으로 히노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하여튼 네. 그거는 일종의 백이죠. 노송. 예. 예. 그렇습니다만 다다미빵은 일본 전통적인 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금팔찌님은 젊으신 분인가 봐요. 아. 다다미가 뭔가요? 잘 아니,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다미가 그러니까 왕골 같은 예. 식물의 줄기로 이렇게 짜서 만든 걸 바닥에다 까는데 우리가 옛날에 초가집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벌레도 살고 구더기도 좀 끼고 그래서 그 초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다다미도 똑같습니다. 이게 거기 벌레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다른 소재가 없을 때는 다다미를 일본 전통과학에서 많이 썼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가집이 거의 없어졌듯이 일본에서도 다다미빵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슨 한옥 호텔쯤 가야 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네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정말 외색풍을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 저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김건희보다는 윤석열일 수 있다고 보는 게 부산이 대위님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윤석열의 료칸의 추억이겠죠. 료칸 이제 일본의 이런 여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친일이죠. 쟤네 아버지도 그렇고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일본 갔잖아요. 예, 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뒤로도 보여줬던 친일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윤석열 이자는 일본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좀 있었던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히노키야 뭐 이자가 사우나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히노키 땅 해서 뭐 목욕하고 하여튼 일은 안 하고 맨날 그런 생각만 했는데 다다미가 뭐 참 의외예요. 너무 충격이고요. 어렸을 때 일본 가서 그 다다미방이 추억에 남아서 그걸 굳이 만들고 싶어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때 일본 가서도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깨끗하고 사람들 막 친절하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막 극찬을 하고 그랬던 그 정권 초기에 그런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요. 관저를 거의 일본의 그 료칸처럼 만들려고 했나?
또 장기 집권을 이때부터 이미 꿈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5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이 다다미빵 히노키탕 쓰고 싶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저를 이미 이때부터 계엄을 꿈꿨었나? 장기 집권으로 가려고 영구 집권해서 이 다다미빵, 스크린 골프장, 히노키탕 계속 쓰려고 했나? 집무실에도 또 사우나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개수영장도 만든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너무 충격이었고 이게 다 혈세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지금 관저의 다다미빵이랑 어떻게 됐나? 다 뜯었나? 그 불법 계엄하고 내란 사태 때 큰 트럭들 와서 막 왔다가 나갔다 했다는데 그때 다 뜯어갔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거 다 국민 혈세로 만들었던 건데. 정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맨날 술 처먹고 늦게 출근해가지고 또 술 처먹고 늦게 출근해서 일도 안 하고 집무실에서 사우나하고 히노키탕에서 하고 다다미방에서 한숨 자고 그렇게 하면 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식 마인드로 접근해 보면 필요한 거 하나하나씩 다 구비를 해야 되니까 스크린 골프를 설치하고 나니까 아 이거 딱 끝나고 나면 사우나가 필요한데 딱 사우나를 또 만들고 나니까 아 이게 사우나 끝나고 나서는 야 그 이 다다미방 같은 데서 야 이게 우리가 응? 같이 골프를 쳤으니까 야 다다미에서 우리가 스시도 먹고 말이야 어? 다다미가 있어야 이게 술 맛이 나거든. 요런 거를 딱 생각을 해서 국민 세금으로 갖다가 만들면 되겠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리얼하네, 돈을 리얼해. 조금 더 많이 해주면 더 좋 리얼해. 아 이게 응? 야 이게 골프를 친 말이야. 이게 내가 이게 히노키탕을 내가 일본 가가지고 사우나를 해보니까 시원하고 좋아. 어? 이제 정답이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답을 지금 아니 거의 그림이 싹 그려져 재현해주는 그림이 모습인 싹 것 그려져요.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인간이다. 그 인간은 이런 거기다가 생각이 들고 김건희는 또 종묘 가서 또 카담회 하고 종묘가 카페입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왕족이라는 삶을 누리려고 했던 것 같고 왕족은 그런 왕이 있으면 나라 망하죠. 근데 말씀하신 것도 왕족이라고 하는 건 영구 집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5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자기는 그 이후에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2년 해보니까 내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겠죠. 아니 근데 다다미빵은 그게 벌레가 생겨서 방충제도 많이 써야 되고 지네가 치우나요?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집 안에 그렇게 방충제 써야 되는 소재를 쓴다는 게 참 취향 독특하네요. 그 이해가 안 되네. 베르사유의 장관님이 또 기가 막힌 예상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볏짚 소재다 보니까 이게 고스톱을 거기서 치면은 이게 쫙쫙 붙겠네. 야 이거 야 고도리를 갖다가 야 우리가 여기서 술을 먹고 나서 막 고스톱을 치면 이게 얼마나 짝짝 붙는지 알아? 야 김 실장 그 고스톱 좀 갖고 와봐. 이런 거를 다 했을 거란 말이죠. 아 방석 따로 안 깔아도 안 되고. 깔아도 짝짝 붙는 야 이 방석이 필요 없어. 여기서는 그냥 짝짝 붙는단 말이야 이거. 아 어이가 리얼해. 없습니다. 리얼해. 아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심각합니다. 이제 다담이는 진짜 기상천외. 그러니까요. 웬 다담이야? 근데 아마 추가적인 또 이제 일제식 문화에 대한 어떤 잔재가 또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다다미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거의 그냥 펜트하우스, 일본식 펜트하우스를 관저에다 설치한 건 아니겠는가 싶어서 아마 감사하다 보면 더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제 무슨 정신으로. 건진법사 얘기하면서 이제 그 지하인가? 지하 예. 2층에 예. 일본식 아마트,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본식 무속 그다음에 윤석열의 일본 어린 시절 일본에 대한 아주 좋은 어떤 기억 이런 게 결합이 돼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관저에다가 일본식 다담이나 히노키탕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한테 거의 몰면을 맞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국격을 나타내는 게 대통령 관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관저를 일본식 외색 문화로 다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 위에 자기가 이렇게 군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 정신세계,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존립할까? 근데 보니까 전 윤석열 부분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문화들을 되게 예를 들면 우리보다 높은 문화로 생각하고 그런 문화를 다른 어떤 우리 국민들과 다른 격조 높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 이번 참에 저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께서 많이 보시고
저런 인간들을 좀 우리와 좀 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친일은 거의 확실하죠. 왜냐하면 네. 또 건진이 모시는 신도 일본 신이죠. 네네. 아르테미스인가?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법당도 이렇게 보면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건진이 만든 그 아마테라스 그 바닥도 다다미 같이 보이긴 한데 아닌가? 비슷하죠. 진짜 그러네요. 네. 비슷하네요. 뭔가 그런 게 깔려 있네요. 저 다다미가 사람 크기 정도 누웠을 때 사람 크기 정도라고 얘기하니까 예. 비슷해 보이는데요, 저게. 칼라였으면 좀 확인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다다미에다가 텐데. 저거를 다 깔았구나. 야, 다다미 같이 보이죠? 예. 그 지금 보니까 저 관저에서 윤석열은 그 안에서 유카타 입고 돌아다니고 김건희는 기모노 입고 돌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찔합니다, 아찔해.